네, 안녕하세요. 저 19년도 22회 주택관리사 1차 민법 시험의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총평 전에 먼저 합격하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자, 아쉽게 실패하신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총평을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민법 총칙 파트는 예년과 비슷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법의 일부 지문은 어렵게 출제된 지문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18년도 21회차보다는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수준의 어떤 시험이 진행이 계속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하튼 이번 시험에서는 열심히 하신 분들은 80점 이상의 고득점은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신 분들 70점 이상의 내가 원했던 점수는 많은 분들이 다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던 문제였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개개인별로는 어떤 내 수험의 방법에 따르든지 어떤 내 공부 방법에 따라서 난이도에 어떤 편차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의 문제였다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간단히 빨리 40문제를 쭉 검토를 합니다. 자, B형입니다. B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1번 민법 1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민법 총칙 중 이번에는 통칙 파트에서는 1조에 관한 법원 문제 2조밖에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 2조의 신의적 파트라든지 권리 종류 파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중 통칙 파트에서는 민법 1조 법원에 관한 어떤 주제의 문제 한 문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의 간섭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온천권이라든지 미이등기 모가 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보사의 물건이라든지 또는 근린공원 자유이용권이라든지 어떤 간섭보사의 물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문제 풀이반 시간이라든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던 문제죠. 판례가 인정한 간섭법상의 물건은 세 가지밖에 없죠. 동산의 양도담보, 분묘기지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2번. 자, 지금부터 자연인 파트가 진행됩니다. 자연인 파트에서는 2번부터 진행해서 5번까지 총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번 태아에 관한 주제입니다. 자, 태아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태아는 5가지 경우 불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재산상속권, 대습상속권, 유류분권, 유정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은 2번 지문은 학설 입장이죠. 그 다음에 3번 지문, 어느 견해에 대한 태아가 5가지 경우일자도 뭐요? 일단은 살아서 출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태아가 사산이라면 태아에게는 일체의 권리는 게 인정될 수 없다. 자, 나머지 지문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3번 지문으로 갑니다. 자, 미혼인 18세인 갑은 18세죠. 18세인 갑은 친권자 모을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병을 친합을 처음 의지하고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미성년자 갑도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죠? 따라서 미성년자의 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를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2번 18세이기 때문에 뭐요? 유언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갑이 법정 대리부터 특정 영업에 허락이 있다면 뭐요? 그 허락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내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기본 지문이고 5번입니다.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 일지라도 뭐요? 속임수로서 법률 행위를 상대방과 했을 때는 제한 능력자 측이 가지는 취소권을 박탈하더라고요. 17조에서. 그런데 문제는 판례하면은 적극적인 속임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5번.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 행위를 하면서 단순히 자신을 능력자로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죠? 역시 판례하면 소극적인 속임수는 17조의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동의 없었음을 이유로 뭐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자, 4번으로 갑니다. 실종 선고의 효과에 관한 질문이죠. 예, 정답은 4번이다. 그죠? 실종 선고가 있으면 사망자로 간주가 됩니다. 사망으로 간주가 돼요. 근데 그 간주 시기는 28조 실종 선고 만료 시에, 그죠? 실종 기간이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가 있었다면요. 실종 기간 만료 전까지는 생존자로 다뤄진다. 그죠? 따라서 선고일까지가 아니라 뭐요? 실종 기간 만료일 전까지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으로 갑니다. 자연인 파트에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한 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이 있다.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는 뭐요? 법정대에 동의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상의 법률행위에서는 동의권이 없고, 그죠? 나머지 대리권, 취소권, 추인권 등만 가집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3번요. 한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그죠? 틀렸다. 모든이 틀죠. 그죠? 법원에서 한정 후견 심판할 시에는 뭐요? 한정 후견의 동의를 요하는 범위를 미리 정해줄 수 있다고 했다고요. 그 범위 내에서만 동의권이 있을 뿐, 그 범위에 속하지 않은 행위는 피한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유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법상의 어떤 혼인 등 행위는 뭐예요?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따라서 가족행위, 혼인 등은 단독으로 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죠. 최근에 수업시간에 엄청나게 강조했던 지문이죠.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닌 능력자다. 그죠? 능력자. 따라서 이자의 행위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연인 파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연인 파트에서는 4번 지문이 약간 까다로웠을 뿐 나머지 지문은 평이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요. 법인 파트에서 총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6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비법인 사단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다가 채무를 보답했다. 그 채무에 대해서는 사단 재산만이 책임을 질 뿐 구성은 뭐요? 유한 책임만 진다. 그죠? 따라서 구성은 개인의 어떤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7번으로 갑니다. 민법상 법인 이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법인과 이사에게 상반되는 경우에 선임되는 법인의 대표는 뭐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이죠.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질문으로 갑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4번 56조.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의 사원지인은 양도상속할 수 없다. 그죠? 56조. 다만 56조는 임의법규 따라서 정관 등의 규약 등을 뭐요? 양도 상속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는 예조로 상속이 가능하다.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어떤 정관 등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원칙 양도 상속할 수 없다. 자, 1번. 왜 됐습니까? 법인 설립,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 설립은 추무관청의 설립 허가다. 그죠? 따라서 법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인은 추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가 아니라 뭐요? 주된 사무소 소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업무는 주무관청에서 감독하지만 해산 청사는 뭐요? 법원이 감독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요. 사다법인의 정가는 원칙적으로 뭐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데 한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죠? 42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9번 문제로 갑니다. 출연재산의 기속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3번. 판례하면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뭐요? 학설과 동일하게 48조가 정하는 시기에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 없더라도 뭐요? 48조가 정하는 시기에 법인의 재산으로 기속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뭐요? 대항에서는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하여야 한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정답 3번. 자, 물건 파트에서는 10번, 11번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0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합물이 동산입니다. 그때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뭐요? 그 부합물은 누구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뭐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주종물, 원물과 가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3번. 자, 민법 100조의 주종물에 관한 어떤 조항은 물건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조문이지만 학설과 판례는 뭐요? 권리 상호에도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가 인정되면 유추 적용을 인정하더라. 그죠? 따라서 3번.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법리는 권리 상호에도 유추 적용된다. 그죠?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13번이 법률행위에 관한 논점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12번요.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당사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처 위반 여부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신의처에 관한 민법 위조는 강행법규 따라서 법원은 당사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2번. 이와 같은 법의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는 초과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이죠. 그 다음에 3번. 103조의 어떤 우리가 봤던 기본 판례죠.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게 임치 행위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정답은 4번이죠. 허위 진술의 대가는 대가에 다소 불문하고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됩니다. 5번. 104조 불공정 행위의 원인인 궁박은 그 원인은 따지지 아니한다. 그죠? 예. 13번으로 갑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면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근데 리얼요.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성계 취득이 아니면 뭐요? 법에 의한 취득, 원시 취득이죠.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4번으로 갑니다. 자, 14번과 15번이 의사표시, 그 다음에 16번까지, 그죠?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가 총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착오 또는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입니다. 사기 강박에서 특히 제3자의 사기 강박의 여부로서 대리인과 피용자를 수업시간에 엄청나게 강조를 했죠. 상대방의 대리는 상대방과 동일시 되는 자죠. 그죠? 대리인의 행위는 뭐예요? 상대방 자신에게 됩니다. 따라서 그자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죠? 따라서 표의자는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예, 정답 2번. 자,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습니다. 15번 지문으로 갑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비진이 표시 진이 의미 이 순서가 자꾸 헷갈리면 항상 마지막까지 기억을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그 당시 상에서 뭐야 하고자 하는 특정 의사표시를 진이라 하더라고요. 예, 틀렸습니다. 2번.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다만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무효다. 그죠? 따라서 악의인 경우만 무효가 아니라 상대방이 뭐요? 가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3번.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칙적으로 뭐요? 선의자로 추정된다. 그죠? 따라서 제3자의 악의는 무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받은 자도 뭐요? 허위 표시 보도는 제3자에 해당한다. 그죠? 정답은 5번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채권자는 뭐요? 허위 표시가 무효일자도 그 상태에서는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허위 표시로 형성된 외형을 원상대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죠?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가 채권자 취소 요건을 구배하면은 당사자의 뭐요? 허위 표시 당사자의 채권자는 이로써 허위 표시를 채권자 취소를 통해서 취소할 수 있더라. 그죠? 따라서 양자 별개조죠.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이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그죠? 따라서 5번. 채무자의 법률에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요, 통정 허위 표시 요건을 갖추면 뭐요? 그에 따라서 무효이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도 됩니다. 정답 5번. 16번입니다. 자, 의사 표시의 방법은 명시적, 묵시적 방법 불문하죠. 따라서 묵시적 의사 표시도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을 모두 고르면은 임대차 계약인 합의 해지의 의사 표시, 법률의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표시, 추인의 의사 표시, 승인의 의사 표시 모두 뭐요? 명시, 묵시죠. 그죠? 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7번, 18번, 19번이 대리 파트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7번 대리 파트로 갑니다.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표현 대리는 어디까지나 무권 대리다. 그죠? 2번 표현 대리, 그날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그날 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리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때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뭐요? 행위 당시의 사정만. 거죠. 예,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지문 중에 하나가 답이 되었습니다. 3번 표현 대리는 대리인에게 뭐요? 대리권만 없을 뿐 행위 자체는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해서 무효인 경우는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 자체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은 본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상대방의 가실을 줘서 가실 상계하지 못한다. 5번 유권 대리 주장에는 무권 대리에 해당하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 그죠? 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민법 총칙 파트 중에서는 18번이 나름대로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을이 갑을 대해서 병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대방 병이 뭐요? 행위 당시에 선의자라면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뭐요? 무권 대리인과 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그죠? 이때 이자는 선의자야 됩니다. 그때 선악이 문제가 됐을 때 상대방의 선의악에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그때는 뭐요? 추인의 효력을, 철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본인 측에서 상대방이 악의임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병은 뭐요?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된 사실을 자신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뭐요? 이자의 철회력을 다투고자 하는 본인 측에서 상대방이 행위 당시 악의였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3번 지문이 힘들더라도 뭐요? 나머지 지문 을의 무권 대리를 병이 안 경우 그때 악의자라도 뭐요? 최고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하죠. 본에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박답을 최고할 수가 있고, 그 다음 2번 상대방이 악의자라면 철회권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계약 당시 을의 무권 대리를 병이 알지 못했다면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병은 을을 상대로 철회할 수 있다. 선의자는 뭐예요? 철회는 본인 또는 무권 대리 누구에게나 철회할 수 있다. 5번 갑이 무권 대리에게 추인을 했지만 갑은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병에 대해서는 그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132조죠.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이 우리가 다 평소에 익히 알고 있던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역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지금까지 민법 총칙 파트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지문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19번으로 갈게요.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죠. 116조 2항이다. 그죠? 조문 문제입니다. 본인이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다면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가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사정에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번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대리인의 사망,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이다. 그죠? 따라서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고 초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언제요? 계약 시에 소급하여 133조. 그 다음 법정 대리는 자유로이 복대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그죠? 122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소인의 대리는 뭐요? 각자 본인을 대리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0번으로 갑니다. 무효 취소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 법률에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취소했다. 그죠? 그러면 당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를 번복해서 뭐요? 취소 추인은 하지 못한다. 그죠? 다만 무효가 됐기 때문에 139조 무효행위 추인 요건에서 추인은 할 수 있다. 그래서 3, 4번이 같이 왔다. 그죠? 예. 법률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에서 취소된 법률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취소 추인은 못한다. 그죠? 그렇지만 4번 법률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뭐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무효행위 추인돼서 그 법률을 유효하게 추인할 수는 있다고 해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1번으로 갑니다. 기간에 관한 조문 문제입니다. 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간 계산의 민법 규정은 모든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적 규정이다. 그죠? 따라서 공법 관계도 적용이 되더라. 정답 1번. 자, 22번으로 갑니다. 부관 파트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정답은 1번. 정지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 당연히 뭐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정답 1번. 자, 소멸시효 파트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23번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중단은 169조에 하면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이면 그 효력이 있더라. 다만 예외적으로 뭐요?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에 계시면 그 효력은 뭐요? 보정에도 확대가 되더라고요. 440조. 그래서 정답 4번 조문을 묻고 있습니다. 24번으로 갑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기산점 파트에서 수업 시간에 자주 강조했던 지문이죠.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본래 해당 근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를 때 법원은 원칙적으로 뭐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죠? 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에 관한 지문입니다. 자, 민법 총칙은 평약이죠.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뭐요? 우리 시험도 단순히 어떤 암기 형태만으로는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때 그 조문을 뭐요? 단순히 법조문 그대로 묻지 않고 약간 변형해서 그죠? 국어적 의미로 순화해서 돌려서 묻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5번. 물권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물권법에서는 총론 파트에서 두 문제, 총론 파트에서는 등기와 관련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지문과 선의취득에 관한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25번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지문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니은요, 유효권,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티거, 적법한 원인 행위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맞춰졌다면 특별한 사직이 없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죠?
그래서 리언 이것이 정확하게 답이 됩니다. 근데 리언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명의 이전 등기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렇다 그죠? 최초 매도인은 자신의 상대방이 매수인의 대금의 이행에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뭐예요? 동시행양 항변권을 행사해서 최종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언티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순서상. 특별조치법은 우리가 모르지만 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 등기를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26번으로 갑니다. 선의치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예. 특정 성계, 당연히 매매, 경매 등도 매매 일종이다. 그죠? 따라서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선의취득에 해당 거래에 해당한다죠. 예,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27번요. 문제집에서도 어떤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는 X 토지를 을이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한 경우, 갑한수 지분권자가 병에게 임대를 했다 그죠? 그럼 병 앞으로의 임대는 적법하고, 따라서 병은 적법한 사용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명의로의 이전 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을은 갑한수 지분권자다 그죠? 그런데 공유 토지 전부를 정 앞으로 매매 계약을 쳤다. 이때 매매 계약은 뭐예요? 의무 부담행위로서 유효다 그죠? 다만 등기 부분은 뭐예요? 처분행위로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이전 등기가 유효죠. 따라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죠? 예.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8번. 점유권, 지금부터 물권법 강론입니다. 자, 점유권에 관한 지문이 떴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문 문제로 떴습니다. 자, 201조 2항입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가실 수취권이 없다 그죠? 따라서 악의 점유자는 이미 수취한 가실이 있다면 뭐예요? 그 가실을 반환해야 되고, 소비했거나 가실로 인해서 자기가 이미 뭐야? 수취한 가실을 소비했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그 대가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번 가실 없이 그죠? 즉 점유자 자신의 가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가실은 반환 의무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조문 문제로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습니다. 28번에 이거는요. 29번으로 갑니다. 전세 파트에 관한 지문입니다. 갑이 을 소유 대지의 전세권을 취득한 후 병에 대한 채무 담보로 그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에 대한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죠. 그죠? 따라서 최단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건물 전세만 최단기 제한이죠. 그래서 토지 전세는 6개월로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다음 2번 306조죠. 전세권도 물거이기 때문에 원칙 자유로 양도할 수 있다 그죠. 설정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3번 전세권은 담보 물권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타인에게 분리 양도하지 못한다 그죠. 그다음에 4번요. 전세권 갱신 없이 갑의 전세권이 존속 기간으로 만료가 됐다면은 병에 갑에 대한 저당권자 병은 뭐예요? 그 담보 목적물이 전세권 자체가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선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한다 그죠. 그때는 전세권자가 설정자에 가지는 뭐예요? 전세권 반환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 설명드렸습니다. 예, 정답은 5번이다 그죠. 예,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존속기간의 만료로 갑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누구에게요? 전세권자에게 반환을 해야 되죠. 저당권자에게 반환할 게 아니다 그죠. 예, 30번으로 갑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쉽게 떴습니다. 2번이죠. 지상권은 용익물권,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1번으로 갑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관한 답이다 그죠.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가 되어야 된다 그죠. 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갑니다.
건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예, 건저당권은 저당권과 달리 채권 최고액을 정해서 등기를 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2번 채권 최고액에서 뭐야? 피담보 채무의 이자, 지연이자 등도 모두 포함이 된다 그죠. 그 3번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 채권도 당연히 뭐야?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고 그 다음에 4번 채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여 건저당권 일부 양도를 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 5번요. 채무자는 당연히 뭐요? 피담보 채무액이 채권 최고를 초과하더라도 뭐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건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따라서 채무자는 끝까지 다 변제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어떤 저당 목적물의 어떤 법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은 뭐요? 그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건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채무자 자체는 뭐요? 자신의 채무 전액을 변제치 않고는 저당권 등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예,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물권법에서 총 8문제, 물권법 총론에서 2문제, 강론에서 6문제. 자, 물권법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죠. 총 8문제 중 우리가 최소 6문제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5문제 이상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정도였던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자, 33번 채권법으로 갑니다. 자, 채권법에서는 33번과 34번 채권 총론에서 2문제, 그 중에 한 문제가 뭐예요? 변제 파트에서 떴습니다. 자, 33번 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조문 문제죠. 5번입니다. 그죠? 법상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갑니다. 채권자 취소권이요.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자, 기억. 채권자 취소권은 누구에게?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기억. 채권자 취소권은 뭐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재판으로만 행사해야 되죠. 예. 재판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상대로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정답, 니엄만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 반환이 원칙이 아니라 원물 반환의 원칙이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5번으로 갑니다. 조문 문제로 물었습니다. 자, 채권 강론에서 첫 번째, 그 중에서 뭐예요? 계약 총론에서 35번, 37번 두 문제 그죠? 먼저 청약과 성난 계약 성립에 관한 지문, 조문 위주로. 그 다음 37번 해제에 관한 문제가 떴었습니다. 자, 35번은 조문 문제입니다. 자, 2번이요. 성납의 연착에 통지를 해야 될 청약자가 연착에 통지를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528조예요. 청약자가 성납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성납의 통지가 뭐예요? 지연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던 성납이라면은 청약자가 지체 없이 지연 통지를 발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지연 통지를 발하지 않으면 그 성납의 통지는 지연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해서 뭐예요? 그 무렵에 도달된 걸로 간주된다. 그죠? 그럼 그 무렵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연 통지를 하게 되면 뭐예요? 지체 없이 지연 통지, 연착의 통지를 했죠. 그때는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예, 528조가 됩니다. 이항.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6번으로 갑니다. 임대차에 관한 지문에 해당합니다. 사령 문제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진행이 되었다. 그죠? 자, 을은 사과나무를 식재해서 가수원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갑 소유의 X 임야에서 각각 존속기간을 10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토지 임대차를 체결했다. 그죠? 임차인. 1번 차임 지급 시기에 관한 간섭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 갑에게 매월 말이 아니라 뭐요? 토지 임대차이기 때문에 오는 연말입니다. 연말에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633조.
그 다음에 2번 산사태로 X임야가 일부 유실돼서 복구가 필요하다죠. 즉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수선 의무는 임대인 부담이죠. 따라서 임차인은 가볍게 복구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3번.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갑이 X임야의 산사태 예방을 필요한 옹벽 설치 공사, 즉 보조 행위를 한다 그죠. 그때는 임차인은 원칙 1호에서 거부하지 못한다 그죠. 624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유익비는 언제요? 임대차 종료 시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지상물이 현존한다 그죠. 그러면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283조를 조정합니다. 643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7번요.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요. 작년 지문에서 답은 아니었지만 지문에 있었다 그죠. 따라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 회복 범위를 정하면서는 가실상계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즉 가실상계라는 단어는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정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 범위를 정함에서는 가실상계 법률은 적용될 수가 없다. 38번으로 갑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본 지문이 답이 됐다 그죠. 우리가 익히 하는 거. 정답은 3번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라는 손해배상 책임은 1차적으로 뭐요? 점유자가 책임을 진다 그죠. 39번으로 갑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요. 정답은 5번입니다. 수업 시간에 특징을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다 그죠. 종류물 매매의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뭐요?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예외, 계약 또는 뭐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완전물을 급부를 대신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동시에가 틀렸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위임에 관한 지문이요.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다 그죠.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 위임 사무를 대신 처리케 한 경우 위임인에 대해서 뭐요? 임의 대리인이 복대인을 선임한 경우 똑같이 뭐요? 121조에 따른 선임감독성에 관한 책임을 지더라 그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19년도 22회차 주택관리사 1차 시험 2교시 민법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총평을 드리게 되면 민법 총칙 파트는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뭐요? 무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해당 점수를 획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물권법과 채권법에서 최대한 우리가 뭐요? 소극적으로 방어적 전략으로 우리가 임했다면 내가 원래 기대했던 그 점수 이상은 충분히 획득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하튼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로서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쉽게 실패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뭐요? 내 실패의 원리를 분석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